여러분 170페이지요. 물권의 변동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요 그 물권법 지문 강의를 할 거고요. 토요일 날은 특별법을 할 거예요. 특별법. 이번 주요? 이번 주 원래 제가 노량진 학원에 그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하루 내 했어요. 하루 냈는데 강의를 거기가 7주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강의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3월 5일 날은 일단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못 가냐면 3월이 이번 주죠. 3월이 이번 주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왜 와가지고 이러면 글쎄요. 3월이 토요일 아닌가요? 토요일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이런 토요일 나오지 학원을. 그렇죠. 일단 그 판례 문제를 제가 다 지금 잠깐요. 다음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하고 나서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이렇게 이런 특별법은 지문으로 강의하기 약간 힘든 게 왜 그러냐면요. 올해 사법시험이 저번 주에 텄거든요. 토요일 날이요. 사법시험에서도 주택임대보호법이 나오긴 나왔는데 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사법시험은 매년 주택임대보호법이 한 문제씩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시험 같은 데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문으로 강의하기는 약간 힘들고요. 문제를 가지고요. 특별법이 원래 이제 5개 조문이잖아요. 5개 조문인데 주택임대보호법하고 그다음에 집합공법이 너무 양이 많아요. 주택임대보호법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죠.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려면 주택임대보호법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중개업은 뭐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주택임대보호법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요. 주택하고 상관은요. 집합권법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집합권법은 이게요 장담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요. 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강의를 해야 되고요. 한 문제가 나오면 사실 강의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조문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보호법, 집합권법이 한 번 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주택임대보호법 아니면 집합권법 둘 중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다 두 문제씩 다 나왔거든요. 다 나왔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주택임대보호법 아니면 집합권법. 왜냐하면 일단 5개니까 법종이 5개는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면 5문제 나오죠. 어느 한 법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권법에 한 문제가 나오면 포기도 되는데 참 애매하죠. 그럼 또 집합권법 또 강의를 안 들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할 때 약간 좀 이해가 덜 올 수 있거든요. 아마 그렇긴 한데요. 문제를 가지고 바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 문제인데요. 판례 강의를 특강할 때 썼던 자료인데요. 일단 판례를 가지고 먼저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딸딸딸 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도 몇 개 지금 되어 있는데 자료들이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일단 판례 정리가 되어 있는 건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그래서 시간은요. 일단 강의하고 나서 1시간 뒤에요. 다시 자료 찾아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물권의 변동이라고 나와 있죠? 170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170페이지 보면 여러분 아까 어디 보니까 글씨가 하나 잘못되어 있던데 여기요 지금요 173페이지 봐봐요. 173페이지 보면 명인방목과 임목이라고 되어 있죠. 임목이 아니고 수풀림이 이 아니고 입이야. 입, 설립자 입. 명인방목과 임목이라고 되어 있죠. 임이 아니고 입. 알죠? 입. 그 다음에요 또 뒤에 글자가요 여러분요 176페이지 봐봐요. 176회를 보면 맨 위에 보면 물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물권이에요. 물권이 아니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이에요. 전혀 예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죠. 물권행위 유인성이냐 무인성이냐 독자성이냐 이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지금요 이미 모든 이론이 정리가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봐봐요. 안 고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이제 배우는데요.
먼저 등기법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하냐?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권법에 보면은 그 뭐죠? 권리 변동을 뭐라고 하냐?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원래 이거 책에다 꼽는 거 아닌가? 컵을 꽂는 거라고 하던데. 용도가 다양한가? 그래서 이거 물권 변동 이렇게요. 이 물권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요. 근데 저기다 꽂아가지고 컵 나오면 안 쏟아져? 종이컵 용도에 저게? 거참. 자, 발생하고요.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 네. 뒤에 분들은요. 눈동자가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이런 것 같아요. 알겠지? 이게 뭐냐면 저번 주에 학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누가 이걸 꽂아놨더라고요. 이게 보죠. 이게 컵 하는 거래요. 이게 이렇게 컵 여기다 컵을 이렇게 넣고 커피 마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종이컵은 받치는데 좀 무거운 것은 좀 안 돼. 근데 받칠 것 같은데 종이컵 쏟아질 뻔했어요. 오케이. 여러분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권리가 이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데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물권은 뭐가 있죠? 동산하고 부동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산의 경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물권 변동. 이 동산의 물권 변동은 먼저 뭘 하냐? 여기서 이렇게 물권적 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인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냐? 한마디로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라고 하는 말하고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말이 동산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다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물권 변동은 우리 보통 동산은 현실 매매가 많죠. 바로 돈 주고 바로 물건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뭐라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를 받았다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죠. 또 그 등기 서류를 가지고 또 어디를 가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한테 등기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한 2주 정도 또 시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먼저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권적 합의 이것을 뭐라냐? 이것을요. 부동산의 경우는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물권행위라고 하는 말이 동산과 부동산이 다르죠. 동산의 경우는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 동산은 인도고 부동산은 등기잖아요.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물권적 합의는 물권적 합의만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합의는 계약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물권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냐면 등기 서류 교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 서류를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계약을 하고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준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 집은 이제 이것은 누구 것이다? 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란 말은 이제 이 물건의 소유권은 너다 이 말이죠. 이제 너 가져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물권적 합의, 물권계약, 물권적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죠. 부동산은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동산의 경우는 왜 인도하고 합의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냐? 우리가 동산은 현실 매매죠. 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잔금 받고 바로 그냥 물건 주면 끝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텀이 있다고 그랬죠. 잔금을 받았다 해서 바로 등기가 나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죠. 바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등기 신청할 수 있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등기가 돼야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요. 약간의 기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 행위는 물권자 합의만을 얘기하죠. 그럼 물권 계약이 있으면 그러면 물권자 단독 행위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럼 단독 행위 뭐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게 있죠. 나중에 지역권에 가면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물권적 또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합동행위. 우리가 보면 법률에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죠. 그리고 보통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권에서의 합동행위는 뭐냐? 우리 공유자가 여러 명이죠. 가불병, 공유자가 3명이죠. 3명이 3분의 1씩 이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이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전원이. 그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한번 듣고 말면 돼요. 알겠죠? 괜히 말했죠?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죠? 아무튼 여기죠? 이것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물권행위하고 뭐가 있냐면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있죠.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하고 약간 구별을 해야 되죠. 이것은 민법 총칙에 나오죠. 채권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 채권이 뭐다?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 부담은 뭐란다?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이행에 문제를 남기죠. 그런데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의무 부담이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처분행위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차이가 있죠. 자, 그럼 다시 봐요. 여기는 물권행위죠. 이 물권행위는 뭐다? 물권이 뭐가 물권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것을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잖아. 물권. 물권이라고 얘기하죠? 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권은 봐봐. 우리가 이러면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이건 물권 행위를 할 때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죠? 이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물권행위는 간단해. 물권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물권행위. 저당권을 설정한다. 물권행위.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물권에 관한 행위라는 것은 물권행위라고 그래.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준물권행위. 이게 또 시험이 달라져. 준물권행위. 무슨 말이요?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한다 이 말이죠. 물권은 아니야. 그런데 물권에 준한다는 것은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채권양도죠. 채권양도도 이거 처분행위거든요. 처분행위. 채권양도가 뭐예요? 갑이 봐봐.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채권을 내가요 갑이요 병한테 양도를 해. 그럼 채권 양도하면 끝이지.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용증 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양도, 이것도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무채재산권이 뭐죠? 저작권이라든가 실용실현권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채, 모양이 없는데 재산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채재산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한다? 넘기는 것. 저작권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이것은 물권행위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요. 민법 총칙에서 가끔 채권행위인지 물권 처분행위인지 이게 잘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처분 권한이 있는 자. 저작권자만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권한자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게 물권행위는 뭐냐면 이것을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다? 성임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등기를 뭐란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발생 요건 또는 뭐라 한다? 또 하나의 무슨 요건이다? 성임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뭐로 보냐?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본다. 또는 성임 요건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 행위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물권 행위만 있으면 된다. 왜? 물권 행위라고 하는 말 속에 인도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먼저 이건 우리가 이제 이 효력 발생 요건은 어디서 포함하느냐? 여기서 포함하죠. 자, 지금부터 봐요. 등기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뭐한다? 공시 나타내고 있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그것을 나타내는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봐. 여기 지금 1번요. 1번 지금 갑이죠? 갑. 근데 2번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을이 등기를 가져왔어.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다, 을이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왜냐하면 등기는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현재 권리자는 누구죠? 갑이잖아요. 이 사람은 등기소를 위조했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무효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을이 소유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옳은 것을 말한다. 등기를 뭐라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효력 전속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등기가 누가 앞으로 전속하죠? 을이 소유자고, 효력 발생이란 말은 처음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내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아니 누가 맨 처음 소유권이 발생을 했죠? 갑.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고, 효력 전속으로 보면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등기는 효력 전속이 아니고 뭐다? 효력 발생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보고, 그러면 이렇게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죠?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등기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뭐라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부를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누구라고 돼 있어? 갑 이렇게 돼 있죠? 2번 을. 아,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요, 을 앞으로 등기가 돼서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을이 소유자라고 뭐하고 믿고 우리가 사죠. 그래서 믿고 사니까 어떻게 되죠? 1번 갑에서, 2번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3번 병이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병이.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문제는 뭐냐? 여기 을의 등기가 무효의 등기더라 이 말이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병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을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이것을 믿을 신자죠. 이것을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신의 원칙 믿고 을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이때 우리가 뭐냐? 공신의 원칙을 뭘 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 병.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 그것은 갑이 소유자가 되죠. 갑. 왜냐?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으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럼 병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한다? 이 병은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그것을 등기는 이것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런 것이고, 부동산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이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여기요, 원래 이 물건이요 자전거가 동산이죠. 갑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을이한 사람이 그것을 훔쳐가지고 을이한 사람이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병한테 판 거예요. 병한테요. 그러면 이 병은 원래의 자전거는 갑의 것인데 이 병은 을의 것이라고 믿고 샀잖아요. 믿고 샀다. 그걸 공신이죠.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을의 것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사람은 을의 것이라고 믿고 샀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공신의 원칙을 뭐라면 인정하면은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갑이 병한테 가지고 그 자전거 내 건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병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산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은 뭐란다? 선의 취득이다. 나는 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죠. 부정하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공시원칙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등기를 하는 것이냐? 등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은 갑이 을한테 팔죠. 그러면 또 갑이 을한테 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갑에서, 그다음에 2번요 을한테 이렇게 등기가 가겠죠. 그다음에 또 을이요 이것을 또 이렇게 병한테 또 팔죠. 그러면 또 등기가 3번 병한테 이렇게 가겠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뭐를 갖추었다? 등기 절차를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1번 갑에서요, 1번 갑에서요, 2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바로 등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아까 내가 뭐라 했냐? 등기는 뭐가 등기라고 그랬죠?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걸 등기라고 그래요. 현재의 권리 상태, 현재.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나타내는 게 등기란 말이죠. 여기서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만 뭐가 있으면 돼? 등기가 있으면 되죠. 여기서는요,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갑에서 직접 병으로 바로 그냥 등기가 왔죠. 바로.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병이 소유자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가 있어요? 병한테 등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이다. 도대체 그러면 실체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여기서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뭐가 배웠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다 보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신에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을 권리 의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로 되어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법률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고,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권리에 부합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현재의 소유권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지,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 해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오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이 자꾸 잔금 다 받고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 등기 서류 위조해가지고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갑했어요. 2번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 서류 위조해서 가져와. 그럼 등기 서류 위조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무효. 등기 서류 위조했으니까 무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칙으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니라서 이 을의 등기를 말소해봐. 말소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 말소하면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내가 돈 다 줬는데 왜 등기 안 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당연히 을이 승소가 되겠죠. 판결을 받으면은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판결문이 있으면 단독 신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등기하겠죠. 그러면 다시 누가 앞으로 등기된다? 또 을 앞으로 등기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누가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등기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위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죽은 사람 이름에서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사자명으로 등기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것이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 유효하게 돼요. 그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를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보려면 첫 번째 뭐냐? 물권 변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 다른 말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때의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나는 소유권에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 절차가 즉 등기 서류가 위조가 됐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무슨 말이 나오면 실체 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먼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면 등기는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여러분요 186조 하고요 187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186조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럼 186조를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행위. 187조를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의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런 법률 행위는 모두 뭐가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법률 행위는 뭐가 있냐?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법률 행위잖아요. 등기해야죠. 또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 그다음에 확인 판결이다. 반드시 판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해 조서다. 화해 조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에 의해서 일락 조서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와. 이런 경우도 다 판결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무슨 계약 이것을 우리마다 법률 행위다.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 등기를. 그래야지만이 효력이 뭘 한다?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을 뭐란다?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이것은 뭐죠? 취득을 할 때는 뭘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취득할 때는.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 규정은 여러분 암기해야 되겠죠. 법에 뭐뭐 나와 있어? 법에 네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뭐가 있어? 첫 번째 상속이 있죠. 상속.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용 징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경매가 있고. 경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형성.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성 판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형성 판결이죠. 여기는 무슨 판결이요? 이행하고 확인이죠. 여기는 무슨 판결이요? 형성이죠. 그다음에 상속하고 같은 것이 무슨 말이에요? 상속, 해사 합병하고 그다음에 포괄 유증하고 포괄 유증. 공용 징수 같은 게 뭐죠? 수용이죠. 경매하고 같은 게 뭐죠? 공매죠. 공매 이런 것들하고 플러스요 건물의 신축하고 법정 뭐뭐 이렇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요 법정 뭐가 있다? 법정 갱신. 법정 갱신 있죠? 뭐죠? 전세권의 경우 법정 갱신을 하면은 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요 법정 갱신에서 잘 나오죠. 자, 그다음에 여기 건물의 신축하면 어떡하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등기가 없이도 소유자.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의 신축에서 그 건물을 내가 팔고 싶어. 팔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 앞으로 먼저 뭐라고?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상속, 회사합병, 포괄유정, 공용징수 수용,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그 다음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럼요 이것은 암기하면 돼. 여러분 반드시 이건 암기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암기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 판결이란 말하고 형성 판결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이행 판결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죠. 형성 판결 그러면 간단하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만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뭐를 보냐? 여기서 무슨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청구권 이렇게요. 여러분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뭐에 걸려?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 아무거나 쓰면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소멸시효는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하죠. 그래서 10년이 지난지 안 지난지 당사자가 입증해. 두 번째, 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청구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형성권에 관한 것이 있죠.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요 1번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걸리고 제척기간은 아무 말이 없으면 제척기간은 원래는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조문에 있는가 봐. 우리 법조문에 뭐가 있죠? 취소권. 취소권은 몇 년이죠? 3년 또는 몇 년? 10년 이렇게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아무 말 없으면 10년이고요. 이 제척기간은 누가요? 누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형성권, 예를 들어서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이라든가 추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형성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10년이 흘렀는지 흐르지 않았는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고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취득할 때 뭐 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 청구권에 기한 판결을 이행판결인데 그럼 여러분 이행판결이 무슨 판결인지 이행판결인데 그러면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구권이 대부분 뭐냐? 매수일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해. 그래서 청구권은 뒤가 다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행판결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닌 것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닌 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매수, 무슨 분할. 그다음에 여기 무슨 증감, 증의 감액, 증감, 무슨 소멸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증감 청구권, 알겠죠? 그다음에 소멸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 D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형식이다 이렇게.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액이다, 감액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라고 하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형성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분할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형성권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청구권 앞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그러면 이전 등기란 말은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청구권이죠. 청구권. 그러면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말한다. 청구소송이다 이렇게 하죠. 무슨 청구소송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이렇게 청구소송. 그런데 앞에가 이전 등기죠. 그럼 우리 이것을 청구권이죠. 무슨 판결? 이행판결 이렇게요. 여기도 뭐냐?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을 뭐로 바꿔? 청구소송으로 바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죠. 형성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죠. 그런데는요 채권자 취소권. 우리가 형성권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언제나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 재판. 다른 말로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판결. 이렇게 무슨 판결? 형성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쓸 수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쓸 수 있냐?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는요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명하는 판결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요.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또는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뭐냐면 여기요 이행판결하고 형성판결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꼭 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 구별을 해야 돼. 다른 것들은 헷갈릴 게 없어요. 왜 헷갈릴 게 없냐? 암기하면 돼. 이것은 법조문에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암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하고 공용징수하고 경매 이건 암기해야 되잖아요. 형성판결 등기하지 않으면 되죠. 여기는 무슨 계약이다. 매매계약이다. 교환계약이다. 증여계약이다.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그다음에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또는요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렇게 화해 조서. 화해 조서란 말도 똑같이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전, 그냥 화해 조서 그러면 다 똑같죠. 다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6조, 187조가 여러분요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공신력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효력 전속이냐 효력 발생이냐,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186조냐 187조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은 두 가지가 있죠.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의 경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를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물권적 합의만을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차이가 있어 없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에서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봤고, 그 다음에 또 등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걸 전부 다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등기부를 보면 여기 1번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 있죠. 근데 2번 을이 있죠. 을.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란 말이죠. 그럼 무효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현재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다. 왜 갑이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 그런데 왜 갑이 소유자냐고? 이게 갑이 소유자인 것은 이게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이런 상태에서 소유자인 것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등기는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소유자다. 그러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면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죠. 말소 등기를 해야죠. 또 뭐를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이 말이 처음 듣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진정명의를 회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면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말소 등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1번 갑했어요. 2번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을로 되어 있죠? 을. 그럼 을의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하죠. 말소하면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복귀된다? 등기가 갑 앞으로 복귀가 되죠. 이걸 말소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원래는 갑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것을 뭐라 한다?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찾아온다? 이전 등기를 통해서 찾아온다. 그러면 이전 등기가 뭐냐 이 말이죠. 여기서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나한테 3번이죠. 나한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갑이 이렇게 산다.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그럼 아무튼 누구 앞으로만 등기가 있으면 돼요? 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등기가 무효일 때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말소 등기, 하나는 뭐 이전 등기. 그런데 이전이라는 것은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누가 한다? 누가? 현재 누가? 소유자가. 현재 누가? 소유자가 하는데 봐. 말소 등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지금 누가 소유자죠? 갑.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갑이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오냐?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를 갑이 회복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가져온다?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있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반대로 이해하죠. 반대로. 그래서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하는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등기가 지금 무효인데요. 그럼 이 무효인 것을 간과하고 3번 병한테 처분했단 말이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의뢰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믿고 받든 믿지 않고 받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을 줄여서 공신력이라고 그래.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은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의뢰 등기가 무효이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그럼 갑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 의뢰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갑이 말소를 청구하려면 병 등기 말소하고 을 등기 말소하고 이렇게 말소해야 돼. 하나하나 다 말소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 걸리죠?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갑이 그냥 뭐 어떻게 한다?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해달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 그러면 끝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에서 갑 앞으로 등기 한번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전 등기. 알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논점이 뭐냐? 논점이 첫 번째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존속이 아니다. 그런데 의뢰 등기가 무효인데 불구하고 병한테 처분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의뢰 등기가 무효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등기하기 전에 빨리 그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중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복 등기를 뭐냐?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요. 보존 등기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중복 등기, 이중 보존 등기. 이 중복 등기, 이중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 1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복 등기는 뭐냐면 중복 등기는 표제부의 중복 등기. 표제부가 뭐죠? 사실이죠. 사실. 그럼 여기 뭐가 있다? 갑구. 갑구는 뭐죠? 권리이죠. 그래서 갑구의 이중보존 등기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갑구를 먼저 할까요? 건물은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 건물 하나인데 우리 아까 뭐라 했죠?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냐? 여기 이렇게요. 갑. 1번 이렇게 갑. 이렇게요. 그럼 여기 또 당연히 2번 을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1번 갑. 1번 이렇게 갑. 여기요. 2번요. 2번 여기는 A. 3번은 B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2월 1일 등기부가 작성되고 2월 5일 등기부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물건 하나인데 하나의 물건에 등기부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부동산 1등기니까 하나의 등기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없애냐? 등기는 절차법설이거든요.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등기가 나중 된 등기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5일인데 1번이 지금 둘 다 누구예요? 갑이죠? 둘 다 갑이죠? 이것을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다. 동일인. 그럼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가 무효이다? 후등기가 무효가 돼. 후등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1번이 누구냐? 1번이 A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앞에 등기가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누구예요? A죠. 여기는요. 둘 다 등기명이 똑같았을 때는 후등기가 무조건 무효가 되죠. 후등기가. 등기명인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릴 때는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우선인데 무조건 선등기가 우선이 아니고 선등기. 여기 선등기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따져.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만약에 선등기가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등기가 유효이고 원인 무효가 아니다. 절차법설에 의해서 선등기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이중 보존 등기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표제부는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표제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표제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실에 부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는 2월 1일이고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2월 1일 뭐죠? 3월 1일 이렇게 봐. 먼저 된 등기고 늦게 된 등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현실하고 부합하는 게 무조건 우선해. 현실하고.
그럼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봐봐. 사실은 순서가 관계가 없어. 순서. 그래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해. 부합. 그런데 여기요. 갑구는 권리죠. 권리는 뭐가 중요해? 순서가 아주 중요해.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갑과고 을구에서 이 번호를 순위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순위 번호. 여기요. 표제부는 사실이니까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깝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에 가까운 것이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위 번호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무슨 번호다? 표시 번호다. 사실 그대로를 나타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여기 1번으로 이 건물이 지금 모두 몇 평이냐? 100평인데 여기 1번에 130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1번인데 100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에요. 비록 이게 더 늦죠. 늦어도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어디예요? 100평이죠. 100평. 그래서 이것이 우선하고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도 100평이고요. 여기도 100평이란 말이죠. 둘 다 100, 똑같죠? 여기는 뭐다? 2월 1일이고 여기는 언제? 3월 1일이죠. 그러나 등기는 여기서는 절차법에 의해서 먼저 된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0평이고요. 여기도 100평이에요. 여기는 2월 1일이고요. 이것도 2월 1일 이렇게 등기죠. 그럼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을 때는 어디가 우선이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에 을구를 봤더니 을구,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거기에 저당권이 있더라. 이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으면 이놈이 유효이고 이것은 무효가 돼. 아무리 같이여도.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건 이제 중복 등기에 관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요. 그럼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표제부, 첫 번째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안 돼. 왜요? 그럼요. 무효인데 다시 쓴다 이 말이죠. 표제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실이라고 그랬죠. 진실한 것이 우선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것은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여기 이건 뭐냐? 이것을 구건물이라고 그래. 구건물에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건물에 등기부가.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어떻게 하냐? 새롭게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거든요. 신축. 이렇게 신축을 했거든요. 신축을 하고 나서 구건물의 등기부를 그대로 신축한 건물에다가 전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부를 새로운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활용하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구건물하고 신건물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사실이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효등기의 유형은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만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갑구하고 을구만. 다른 것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갑구하고 을구만 이렇게 쓴단 말이죠. 여기서 무효등기 유형은 먼저 우리가 저당권 한번 봐봐. 저당권은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우리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담보 채권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갑의 건물에다가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 이렇게 저당권 등기하면 이 피담보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갑일한테 1억 빌린 거 갚죠? 갚으면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요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해. 당연히 소멸하게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이 무효니까 그럼 이 등기는 뭘 한다? 당연히 말소를 해야죠. 두 번째는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가 되기 전에 병한테 등기가 이전이 됐어. 이전.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요, 입 없어요? 아니죠?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 없죠? 여러분요, 앞에 등기가 무효죠? 앞에 등기가 무효면 뒷사람은 아무것도 취득 못해.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러면 요즘 집에 가서 공부는 조금씩 하시죠?
3월달이잖아요. 3월달. 알겠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공신력이 없다. 그러니까요.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뒷사람도 취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뭐가 나오냐?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효 등기의 유용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 무효 등기의 유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야 돼? 누가?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부터 이걸 잠깐 설명하면 되죠. 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집을 을한테 은행이죠. 은행한테 저당을 잡고 돈 1억을 빌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당권은 어디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하냐? 을구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해. 알겠죠? 을구에다가. 이러면요. 수요일날 오후에 강의한 중에서 나중에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을 뭐죠? 기출문제 지문을 강의할 때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 등기부를요.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등기부 여러분 다 봤나요? 공시법 시간에? 등기부 책에 있는 것만 봤어요? 아무튼요. 등기법을 1년 동안 배웠는데 등기부를 못 봐. 등기법을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등기부를 못 봐. 이게 정말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딱 나가잖아요. 등기부 보러 가면은 어디서 등기 뽑는지도 몰라. 알겠죠? 어디서 등기 뽑는지. 등기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장 눈치만 살살 봐. 알겠죠? 사장 눈치만 살살 이렇게 본단 말이죠.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요. 왜요? 뭐 이게 뭐 긴장이 돼 가지고요. 배웠던 거 다 기억나 안 나? 안 나죠. 갑구가 어딘지 을구가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튼 을구는 뭐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죠? 체화물권이죠. 체화물권. 유치권 빼고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것은 을구에다가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이요. 1번 이렇게 A가 저당권이 을이네요. 을이요.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1억. 그래가지고 이거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등기했죠? 2월 1일 날 이렇게 등기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여기요. 3월 1일 날 변제를 했어요.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변제를 하죠. 저당권이 자동으로 없어져. 등기는 무조건 그때 무효가 돼. 말소하든 말든 등기는 무조건 아웃이야. 저당권은 무조건 아웃이 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유용하기로 해. 무슨 말이냐? 갑이 다시 을한테 돈 1억을 또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등기는 무효니까 원래는 말소를 하고 다시 저당권 1억을 또 설정해야죠. 그럼 말소할 때 드는 비용 또 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 들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등기하면 또 몇십만 원 또 들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런 짓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 을의 등기를 그대로 갑이 을한테 빌리니까 그대로 쓰자 이 말이죠. 그대로 쓰고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1억 더 빌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럼 저당권 설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이 뭐라 그래? 아 옛날에 빌린 거 아직 말소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쓰기로 합시다. 이게 무효 등기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5월 1일 아 그럼 그럽시다. 그럼 을도 좋고 갑도 좋잖아요. 을도 등기 소리 떼주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요. 2번이죠. 2번 병이라는 사람이요.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1억이요. 언제요? 3월 15일 날이요. 3월 15일 날 전세 1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해 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권자는 3월 1일 날 이 저당권이 변제가 됐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말소만 안 되고 있죠. 말소만 안 됐지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말소만 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2번으로 들어왔어도 실제로 자기가 몇 번이나 마찬가지요? 1번이잖아, 1번. 그런데 갑자기 내가 3월 15일 날 들어왔는데 5월 1일 날 가박을 하고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씁시다, 1번. 그래가지고 갑자기 1번이 딱 무효인 것이 1번이 딱 돼버리면 나는 졸제도 몇 번으로 내려앉아? 2번으로 내려앉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등기를 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 없다 그러면 무효인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뭐냐? 등기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지금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 유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무슨 말을 알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요. 표제부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표제부는 뭐냐?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중복 등기죠. 중복 등기는 이것만 보면 돼. 이중 모전 등기.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그러면 후 등기가 무효이다. 등기 명인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선 등기가 무효이냐 아니냐를 봐. 선 등기가 무효다. 후 등기가 유효. 선 등기가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 등기가 유효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말소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전 등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무효. 그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갑이 소유자인데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놈이 내 등기를 말소를 해서 불법으로 말소를 했어도 나는 여전히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86조하고 187조가 있죠. 186조는 186 법률 행위이다. 법률 행위 뭘 해야 돼? 등기. 무슨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그 다음에 뒤가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계약. 계약이란 말이 붙으면 뭐다? 법률 행위.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법률의 규정.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네 가지다. 첫 번째 뭐다? 상속. 그 다음에 공용, 징수. 그 다음에 뭐 경매. 그 다음에 뭐 형성, 판결 네 가지다. 그런데 여기 네 가지인데 상속 옆에 붙은 게 두 개 더 붙죠? 합병하고 포괄 유증하고. 경매 말고 또 뭐가 있어? 공매. 공용, 징수 말고 뭐 수용 이렇게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하면 등기 없이도 신축.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 갱신,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 법정 질권,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물론 등기하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냐? 저당권 있죠. 저당권에서 어떻게 돼요? 피의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말소 등기 없이도 뭐한다?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 이것도 똑같이 187조예요. 등기 없잖아요. 등기 없이도 권리가 소멸한단 말이죠. 그것도 187조인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경매, 그 다음에 공용징수, 판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속. 이것이 주로 나오고 거기에 건물의 신축이 나와. 그러면 최근에는 뭐가 나오냐?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법정갱신을 하면은 등기가 없이도 갱신이 된다 이 말이죠. 등기 없이도. 알겠죠? 그것이 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거 말고는 뭐밖에 없냐? 네 가지 중간생략 등기하고 그다음에 가등기하고 그다음에 또 등기의 추정력하고 이것만 보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보고 나머지 우리가 보면 혼동이라고 하는 게 혼동. 알겠죠? 그것을 정리하도록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